좋아서 서울을 더 좋게 서울라이크의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서 도시가스 연결할 때 재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돈이 가구당 최대 2만 원씩 내린 거 알고 계신지요? 이것이 서울시의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수 사례 치고는 좀 소박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던 비용을 줄여서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아주 실용적인 행정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저희 서울라이크도 비슷합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된 알찬 대화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 씨. 서울라이크 방송 보다가 문득 서랍에 보관해둔 어느 시의원의 명함 한 장이 생각나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명함을 받았지만 유독 이분의 명함은 이름 앞에 적힌 시민 행복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인상 깊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수식어처럼 정말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자, 시민 행복 디자이너. 와, 멋진 말인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자, 저희 프로그램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나오시면 먼저 30초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대 서울시의회에 이어 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출신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환승역이 단 한 곳도 없지만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연결되어서 사는 곳, 바로 강북구 수유리가 지역구인 서울시의원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이런 부탁은 제가 처음인데 예. 명함 좀 주실 수 있어요? 명함이요? 아, 예. 오늘 저 사연이 사연인지라. 예, 명함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진짜. 그 성함 밑에 시민 행복 디자이너. 아, 진짜 다시 이렇게 들어도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혹시 뭐 광고 회사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아, 광고는 아니고 예전에 그 이벤트 프로듀서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긴 하셨네요. 예, 극단에서 기획자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아,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발전소 이런 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직업적인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활동가로 활동을 했었죠. 이어서는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재미난 학교라고 하는 초등 과정의 대안학교를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학부모이자 교사이자 또 정치하기 전까지는 이제 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치에 발을 디디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예. 오늘은 뭐 필요가 없네요. 아, 그래요?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가 활동 10년에 예.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예. 하실 정도면 뭐 그렇게 여러 사회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예. 이제 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 옆구리 찔려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가볍게 OX 퀴즈 하겠습니다. 아, OX,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정치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O입니다. 보통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러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노동운동이나 뭐 보육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서비스의 영역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의 자원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그 영역이나 제도에서 뭐 협상이 됐든 협의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잘하더라, 이상훈이. 차라리 그럴 바엔 정치하지 그랬니?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다음 질문 요거 거의 이어집니다. 예. 자, 아무리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저 주변에서 동료 받아서 나섰지만 막상 시의원을 해보니 나는 정치가 체질에 맞는 것 같다. 해본이 아니다. 해본이 아니다. 아이고, 이 뭐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대부분의 10마디를 들으면 사실 한 8마디가 불편한 말씀, 안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살기 힘드니까 또 속상하니까 그런 일이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인데 들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신적인 성찰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자기 수양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일상에서. 정치인은 뽑아진 유권자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참, 그 말씀마저도 저는 참 너무 좋게 들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좀 좇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OX 퀴즈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11대 시의원 중 나만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의원은 별로 없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만큼 이제 경험이 풍부하시다는 얘긴데요. 서울에 유학 와서 음.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숙과 자취 생활을 번갈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일상에서의 생활 능력이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웬만한 문제 해결이 다가와도 일단 제가 먼저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고 계셨군요. 네. 아니,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으니까. 공공 부문의 노동운동이 특히 그런 경험을 갖게 해줘요. 지하철, 그다음에 뭐 제가 항공사 노동조합도 도와드린 적이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환경미화원들, 실제 그 일을 자신의 삶으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우리 이상은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자, 지금 이상은 의원의 키워드 3가지가 판넬에 적혀 있는데요. 원래는 이거 제가 다 떼어드리거든요. 예. 근데 경험 하나 더 추가하시라고 첫 번째 것만. 제가요? 예. 이런 고맙습니다. 경험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오, 와, 사통팔달 강북구 피처링 이상훈. 아니, 그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 상황하고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철도의 환승역이 전혀 예, 없습니다. 단 하나도 강북구 관내에 환승역이 없습니다. 강북구는 서쪽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망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 인프라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개통이 된 우이신설 경전철과 기존에 이제 개통이 돼서 운영되었던 4호선,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생겼던 다른 6호선, 7호선, 8호선 등 다른 도시철도와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서 사통팔달 강북구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예. 뭐 이루어낸 게 있습니까? 예, 도시철도를 이제 새롭게 놓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에 따른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 구민들 한 15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신규 노선 필요성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 신규 노선 제안을 하게 했고요. 서울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지금 후보 노선으로 적극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강북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이신설 경전철 강북구 의원분들이 나오시면 무조건 이 얘기를 빠뜨리질 않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상훈 의원께서 특별한 일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삼양로라고 하는 도로 밑으로 이제 주요 노선이 지나가는데요. 북한산이 우이천, 인수천, 대동천, 가오천, 빨래골 등 많은 계곡물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삼양로 밑으로 물길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물길에 수직으로 우이신설철 지하 철로 터널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던 것이 이게 하나의 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돌거나 위로 넘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류 현상이 생기거나 물이 갇히는 거죠. 돌죠. 그러면서 그 삼양로 변의 상가 건물 지하 공간에 이 물들이 이제 침수를 해서 막대한 침수 피해들이 짧지 않은 구간에 많은 건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설계 도면들을 면밀히 살피고 외부 전문기관들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서울시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우리 피해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 해결의 역할들을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일화가 있습니다. 큰일을 하셨네요. 아이고, 네. 그러면 그 현장은 이제 다 복구가 되고 보상도 이제 보상도 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벽도 이제 만들고 해서 지금은 뭐 크다란 침수 피해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떼도록 할게요. 자, 어이쿠야. 자, 이게 산나물이 갑자기 나와서 좀 생뚱맞는데 그 앞에 또 수식어도 전설의 이게 과연 뭘까? 뭐 혹시 산나물 좋아하세요? 네, 물론 산나물을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공동 육아를 할 때 그 네.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좀 더 훨씬 친근하고 서로 좀 수평적인 그런 관계들을 서로 복두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 이름을 쓰자. 제가 산나물도 좋아하지만 산줄기, 물줄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산과 나와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나물이라고 별명을 지어갔더니 역시 예상대로 아이들은 산나물 좋아하는 건 아저씨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아이들한테는 산나물 좋아하는 아저씨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쪽이 물줄기를 좋아하는 이상훈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는 우리 이상훈 의원의 좀 삶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그 마을 공동체를 저는 이제 TV나 뭐 이런 어떤 좀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만 봤는데 참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참 부럽더라고요. 경험하신 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좀 실감나게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금전적으로 소박할수록 마을 공동체로 사는 게 훨씬 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걸 금전이나 어떤 화폐로 해결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관계망으로 마을에서 살면 꼭 금전적인 지출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그런 것을 대신해 주거나 해결해 주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덜 일하고 좀 더 다양한 시간을 마을에서 아이들과 또 이웃들과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강추입니다. 저는 사실 공동 육아를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고 제가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사실 저한테 주었죠. 가정 또는 이웃 또 그것이 뭉쳐서 또 마을 그런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망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깝게 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부모들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 배웠죠. 혹시 지금도 그 마을에 거주하세요? 예, 지금도. 야, 지금 25년째. 너무 좋으시구나 그곳이. 자, 그러면 그 육아 말고 그 공동체에서 뭐 다른 부분도 맡으신 게 있었어요? 대안학교를 하면서 아이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으로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고 싶은지, 내 로망은 뭐였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 생활 목수가 꿈이었거든요.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목수. 마을 이웃들이랑 필요한 가구들을 좀 우리가 같이 만들고 뭐 이런 목공소, 마을 목공소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열 몇 명이 생긴 거예요. 201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명의 직원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협동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이런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나 활성화에 많은 기바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지만 일단 주는 관계군요. 그렇죠. 관계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요즘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야, 이번에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와, 예. 이제 아예 이건 뭐 노래 가사인데, 예? 그러네요. 들국화에 다시 돌고, 예, 이 뭐가 이렇게 돌까요? 이 돌고가 순환의 의미죠. 경제가 돌아야 예. 된다는 얘기군요. 제가 11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되게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특성, 지역의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그런 경제 또는 그런 성장의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로 지역 순환 경제 연구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1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중에서 과잉인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늘리고 또 그런 자원들을 그 지역 안에서 순환하면서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과 구조들을 이렇게 이제 높여 나가자. 이게 이제 지역 순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의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예, 이 연구회의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또 관련된 뭐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회의 정책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회 같이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또 이렇게 수렴해서 이 일을 운영해 나가는 이제 운영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전반기에는 이제 교통위원회에 계셨고 예. 교통 어느 정도 내가 해놨으니 예. 이제 좀 경제를 본격적으로. 처음 오는 상임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시라고 하는 글로벌 도시에 경제정책, 노동정책, 또 서울시라는 큰 조직의 어떤 인사, 조직의 문제 등 정말 배울 게 많고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돌릴 것인지 네. 예,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흥분되기도 되고 또 일정한 긴장감도 생기면서 재미있습니다. 자, 이 참 경험만큼 큰 자산이 없다고들 수많은 멘토 또 책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상은 의원의 이 그동안의 경험 오늘 들은 것만 해도 진짜 넘치거든요. 자, 과연 이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되고 예. 응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하면서 들은 수식어만 해도 지금 한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상은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또 직함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 부대표를 역임하셨어요. 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것을 시의원의 소명으로 삼고 지금 10대, 11대 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공공의 자원은 또 공공의 행정력은 어떻게 기획되고 사용돼야 될지 짜임새 있게 시줄날줄을 잘 엮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기획하는 것이 정책수석의 역할입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정책수석으로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복감을, 효능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잘 준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일, 그것을 후반기 의정활동에 저희 주의된 역할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훈 의원에게 정치란? 저에게 정치란 관계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또 시민과 나란히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문제 해결을 함께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 행복 디자이너 이상훈으로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즘처럼 가을 날씨가 이렇게 완연해지면 왠지 좀 우울해진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일상에서 예쁘다 혹은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서 꼬박꼬박 메모하는 실험을 해봤더니요, 참가자들이 정말 많이 밝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실험 이런 거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긍정의 힘은 한번 좀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서울라이크 다음 시간에 더 밝은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